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훈광입니다. 북한에 또 한 번 피의 숙청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8월 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이 정무회의에서 중요 직제 간부들에 대해서 숙청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김정은은 누구를 또 무슨 이유로 숙청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은은 어떻게 숙청을 암시했는가? 우선 어제 김정은이 직접 사회했다고 하는 노동당 중앙위 제7기 4차 정무회의에 대한 북한의 공식 보도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국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새로운 부서를 낼 때 대한 기구 문제를 심의하였으며 당 안의 간부 사업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 협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정부기관의 주요 직제 간부들의 사업 정령에 대하여 평가하고 해당한 대책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국가 최대 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 봉쇄된 개성시의 방역 형편과 실태 보고서를 요해하고 봉쇄 지역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 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 지원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 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 부분에 지시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은 이 밖에도 당 내부 사업에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그 집행을 승인하였다라고 북한은 보도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4차 정무국 회의에서는 4가지 의제가 집중 다뤄졌습니다. 첫째는 당 중앙위원회 새로운 부서 설치한다는 것. 둘째는 중요 직제 간부들이 사업 정령을 평가 및 대책을 취한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네 번째는 당 내부의 실무적 문제들입니다. 의제는 4가지지만 이 중에는 핵심적인 의제가 따로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토의할 중요한 문제는 절대로 노동신문이나 언론에 내지 않는 거 시청자분들도 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꼭 말해야 할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고위 간부들이 대대적인 숙청과 그리고 정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의제인 셋째, 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넷째 의제, 내부 실무적인 문제는 이 의도적인 부침, 그러니까 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첫째, 이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고 둘째로 주요 직제 간부들의 검토 평가 및 대책, 이것이 바로 핵심 의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정무국 회의에서 고위층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고 또 주요 직제 간부들에 대한 검토 평가가 진행되고 그들의 거취에 대한 대책이 지어졌습니다. 물갈이 규모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부서까지 만들어낸 것을 보면 새로 기용되는 자, 철퇴를 맡는 자, 아마도 평양은 아비규환에 빠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물갈이 되는 간부들은 누구들인가? 공식적인 보도만으로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북한이 고위층 인사에 대해서는 당 정치국회의에서 다루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당 정치국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당 간부들만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고위 관료들이 물갈이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 직제의 간부들이라고 명시했으니 꼭대기급의 간부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서를 폐지하고 신설하고 직제를 이동하는 등의 큰 규모의 물갈이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물갈이는 사실 체제의 결속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국가이든지 하는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하지만 북한이 지극히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인사 문제까지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표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관례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문을 보면 정부기관의 주요
직제 간부들이 검토, 평가 그리고 거치 대책이 취해졌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네, 정부기관의 주요 직제자라면 당연히 내각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산하위원회 장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각 산하위원회 장들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 인사를 합니다. 김여정이 조직지도부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해당 간부들이 속한 기관의 당비서로부터 분기별로 한 번씩 해당 간부에 대한 평가 자료를 보고받고 여기에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정성의 또 이중적인 보호, 지연은 그의 가정생활과 뒷생활에 대한 특별 감찰 자료까지 묶어서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김정은에게 재가를 내서 내부적으로 교체할 건 교체하고 연임시킬 것은 연임시킵니다. 여기에 남한처럼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계속 바꾸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분기별 평가에서 해당 간부에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게 없으면 그건 계속 유임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회의에서 직접 사업정령을 평가했다고 하니 당연히 총리나 부총리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재룡 총리가 가장 관심이 갑니다. 김재룡은 철저하게 김정은에 의해서 발탁되고 또 써온 그의 수족입니다. 그는 2014년까지 지방당의 일개 비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2월에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 5월에 당제 7차 대회가 열리면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고속 승진하였고요. 2016년 6월에는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작년 4월 달이었죠. 내각의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전문적인 전통 경제관료가 아닙니다.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쭉 당 사업에만 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 너무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요. 또 2019년 이후 경제위기가 김 총리 들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경제 침체의 책임으로 그가 경질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기타 김여정이 안중에 두고 있는 경제 관료들이 아마 대거 내각의 주요 직제들을 꿰찰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물갈이가 뭐가 문제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내부의 일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방송 언론들을 통제하고 개인들이 입을 철저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는 북한이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나 기타 형식을 빌려서 개별적 간부들에 대하여 인사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할 때도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월 29일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이만건과 박태성 이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북한은 국제 언론들이 고위 권력 구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실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국제 언론이 막 떠들어댈 그런 고위층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세상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 정치국 회의도 아니고요. 처음으로 정무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이 아마 4차라고 하는데 1차부터 3차까지는 언제 또 무슨 회의로 했는지 일절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4차 정무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니 이거 정말 별천지 같은 세상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와 조동, 그것은 김여정 조직부의 관할 업무입니다. 그러니 김여정이 이번 고위층 대폭 물갈이와 조동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그가 왜 하필 이 와중에 이런 소동을 만들어냈을까요? 덜 확실하지만 이것은 김여정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도란 올해 4월부터 시작해서 당, 정, 군,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권력구조 재편입니다. 벌써 수백 명이 숙청 또는 물갈이 됐다는 소식 저희 튜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여정이 김정은으로부터 어떤 재량을 위임받았는지 몰라도 김여정에 의하여 북한의 권력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부에서의 재편은 이미 마감되었고 이제는 권력의 정점들에 대한 재편에 착수했다는 것을 이번 4차 정무회의 결과는 보여줍니다. 김여정과 조연준의 듀엣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정의 칼날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최령핵은 박봉주나 김재룡도 예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선발하고 검토한 측근들을 필요한 권력의 핵심 정점에 넣을 때까지 그녀의 선부당 칼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향을 파악한답시고 숱한 통일부 공무원들이 북한이 노골적으로 공개하는 방송이나 출판물에 달려있는 것, 이건 정말 도대체 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시원하게 하고 싶은 숨막히는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